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치킨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어저께 상장한 이제 교촌치킨이죠. 교촌 FM인데 어저께 상한가 갔어요. 물론 저희들도 이거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거 이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먹어보면 막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국내에서도 1위 기업이 치킨에서도 교촌치킨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맞는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찍힌 거 보니까 7,357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연 그 정도가 될까? 그리고 퍼 역시도 고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상장된 지 이제 오늘까지 이틀째거든요. 이틀째인데 향후 앞으로 얘네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체인점 깔듯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깔아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은 국외 해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물론 음식 맛에 있어서 비법은 역시나 이 여러가지 소스겠죠. 차별화되는 그 여러가지 맛있는 소스. 하지만 모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음식료 업체에서 특히나 모방을 좀 많이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양념을 맛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처음에는 우위를 점했다가 가면 갈수록 시장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상향평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설렁탕을 먹더라도 대부분 이제 사골육수에다가 설렁탕에 대한 깊이 있는 맛도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죠. 깍두기만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꼬꼬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것저것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위치,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개척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속도, 경쟁력,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재의 주가는 고평가된 것인가 저평가된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고평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가 터진 거래량과 준하게 지금 거래량이, 이탈 거래량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윗꼬리를 길게 다른 음봉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량 처분을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응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놓고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봉이 몇 개 없습니다. 3분 봉인데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략을 그날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갭뜬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바닥 받고,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의 몸통 자리, 여기를 손저가를 잡았죠. 결국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여기가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손절가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하반갭이 떴습니다. 자, 하반갭이 뜬다는 것은 뭡니까?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저께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 찍혔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경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몸통 자리가 거래를 넣으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위로 갔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실 어저께 샀었다면은 오늘 시가부터
사실 마음이 졸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에 대해서 재돌파가 나오고 전일 고가에 대해서 고가 돌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였던 요 크기만큼의 힘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요 정도에서는 적어도 정리가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입니다. 요 큰 동그라미 여기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나머지 이렇게 세모를 친 여기서는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다? 오버슈팅 물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애들이 오버슈팅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흐름을 최대한 안 깨려면은 어저께 생성됐던 일봉에서 거기에 중심가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라인이 바로 여기에 몸통 자리, 처음에 손저가 자리 있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깨져버려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추세가 캔들이 현재 일봉으로 2개밖에 없지만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이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다량 수반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매물대로서 굉장히 두텁게 작용을 합니다. 심리적인 매물대이자 진성 매물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었어요. 어제 정지가 됐다가 오늘 풀렸는데요. 이게 이제 장중에 급등락을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서 정지가 풀리고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했죠. 뜨고 돌파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시가 돌파로 다시 들어가고 여기 돌파해 놓고 요만큼 다시 올라가 놓고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상 여기는 지금 털기가 이미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남은 물량이 있어서 쫀지포 하나 터트리고 여기 27,500원까지 반등은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요 선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서는 빠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그 대부분 물량을 여기서 털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가가 연속해서 나오는 이 소위 얘기해서 연상이라고 이 표현하는 것들, 점을 찍던 그냥 상을 찍던 이게 지금 상이 3방짜리입니다. 하나, 둘, 3개짜리죠. 이렇게 3방이 떨어졌던 거, 그 다음에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얘가 장중에 잠자리 캔들을 만들어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잠자리 캔들을 만들어냈었다 이겁니다. 이런 캔들이 떴을 때는 일단 적어도 자기의 본인 물량의 반 정도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나 종가가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날 깨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전체 꼭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고요. 물량 저였으면은 전량 처분합니다. 이거. 아무튼 그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셨으면 좋겠고, 물론 나중에 그 뉴스라든지 뭐 더 좋은 재료가 좀 가공이 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 봤자 저희가 보기에는요, 끌어들이기 물량 넘기기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상장 이후의 흐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성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응을 했었던 그 액세스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KPM테크라든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거래를 했던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 다 꼭지 나오고 자빠지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털어내는 패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한 10가지 내외로 방법으로 털어내긴 하는데 10가지도 안 되죠. 많이 쓰는 방법이 한 4-5가지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를 만졌으면 저는 여기서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반은 저는 여기서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펌핑 띄워놓고 완전 물량 청산으로 개미한테 물량 넘기고 도망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료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AB 프로바이오 다 그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인데 이거 제 지난 영상 보시면은 단타 영상 하시는 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했었어요. 뭐 여기 800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샀거든요. 사가지고 원래 목적지가 여기였는데 안 팔았어요. 오히려 더 올려가지고 1600원 정도에서 완전히 다 털어야지 했는데 대응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여기서 다 챙겼습니다. 이 1400원권에서 전량 청산을 해서 뭐 한 75% 정도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털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단일가 거래가 지금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단일가 거래가 이제 내일 모레 풀릴 거란 말이지. 풀리게 되면은 재개했을 때 살짝 변동폭은 나옵니다. 근데 그 변동폭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이 되면서 빠지는지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 얘랑 연관되어 있는 게 아까 그 KPX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PX랑 이제 짝짓기로 봤을 때 얘가 단일가를 풀리더라도 힘을 별로 크게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중에 얘가 단일가로 거래가 됐을 때 이렇게 점으로 움직이죠. 거래가 탁탁탁 되니까 요때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인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그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뭐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런 것도 지금 일부분이 아니고 대다수 뭐의 물량을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지금 밑에서 하방에서 매집 들어오고 여기 돌려내는 자리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이제 1차 파동밖에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있습니다. 얘 재료가 다른 애들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 화이자 재료잖아요. 화이자 재료. 요 재료로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바이오 끌고 가야 되고 KPX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AB 프로바이오 그도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 끌고 가야 되고 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아니라 지금 뭐 임상해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러한 재료를 완전히 그냥 포커싱을 맞춰서 들어가면 파동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이자 재료로 들어가기에는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힘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번 건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지금은 거래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이 하락 구간이라기보다 하단 구간 전체 주가를 보려면 우리가 월봉을 봐야 되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하단이죠. 그렇다면 일봉으로 돌려봤을 때 이 하단 구간에서의 첫상한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처로 왔을 때는 저희가 공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로 강의가 되고 막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 잡으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살살 하세요. 네. 그리고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의 싸움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저의 이런 뭐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